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저희가 대수선 리모델링 현장을 지나서 신축 건물이 지금 이제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요즘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 사옥용으로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다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신축 건물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전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되는 게, 전 영상은 대수선 리모델링의 정답을 저희가 알려드렸다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 근데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재료를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같은 재료를 썼을 때 대수선 리모델링과 신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와봤잖아요. 진짜 깜짝 놀란 게 무슨 성을 만들어놨어. 몇 평이에요, 대지가? 여기 대지가 81평입니다. 아까 거기보다 작은데요? 거기보다 대지도 작고, 여기 연면적이 한 231평 정도로 거기보다 한 4평 정도 작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은 새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대수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어진 층고 안에서 수선을 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골조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선 안에서 층고를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층 층고가 전편에 보셨던 그 대수선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높게 올라가죠. 5층 건물인데요, 6층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옥상에 이렇게 헛벽을 두어서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평당 얼마에 거래되는 거예요? 평당 8천만 원대 매입을 하셨어요. 맞아요. 매매가로는 66억에 매입을 했고요. 나대지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비용들이 다 토지 평당가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7천 중후반 정도의 이제 상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 건물을 어떤 거를 또 이제 중점으로 두고 구성을 하고 만들었는지 실제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보니까 전 대표님 잔디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잔디 여기 처음 시도했는데 너무 좋아요. 나무랑은 또 다른 효과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서마스터님이라면 여기다 그냥 대나무를 쭉 깔아가지고 라인 조명 그 주황색으로 해서 은은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 조경이라는 게 의무 조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나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대나무를 다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심어야 될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 가보면 단풍나무가 있을 건데요. 단풍나무하고 뭐 소나무, 자리나 이런 데마다 달라요. 공간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나무를 다 심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준공 이후에 걷어내고 다시 심고 조명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대나무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나무가 일단 웅장하고 예뻐요. 봄, 가을에 얘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대나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그냥 입술에 이렇게 립스틱 바르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 실제로 건물에도 이렇게 조경 잘 돈 안 쓰신 분들 꽤 많지 않아요? 많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공간 구성을 다 합니다. 그냥 대나무 다 심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대나무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또 여러 개 또 심어서 조화를 주고 있죠. 근데 저쪽에 잔디 보면은 저렇게 쭉 깔아놨는데 저기까지는 그래도 대나무 아니어도 저렇게 초록초록이 한 면적이 좀 넓어지게 보이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잔디가 어울리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곳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썬큰 공간입니다. 야, 여기도 되게 층고가 높다. 저는 이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안쪽이랑 해서 여기는 약간 이렇게 테라스 느낌이 날 수 있는, 약간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뒷공간에 이렇게 테라스 있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저희는 이제 안쪽에 이제 공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이제 그 세면대 공간을 두어서 안에서 바로 이렇게 손 씻고 나갈 수 있게. 이제 화장실은 타일인데 외벽하고 너무 조금 도드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레이 톤을 썼습니다. 약간 색을 일치시키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건물 외관이랑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타일 색깔을 선택하고 있어요. 서마스터가 색깔을 고릅니다. 이 건물은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성 같았잖아요. 중후한 호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아파트는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계 성은 롯데캐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역삼캐슬, 현호캐슬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600에 600짜리 이런 타일을 잘 쓰지 않아요. 600에 600짜리 타일이 비쌉니다. 보통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300에 600짜리를 쓰거든요. 오히려 더 크니까 그냥 한 방에 붙이면 되니까 되게 싼 거 같아요. 아니요, 크면 클수록 더 비싸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더 큽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더 비싸집니다. 거울도 이렇게 조명 거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여기가 보면 나가는 쪽이잖아요. 실제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 마블 에폭시라고 하죠, 이것도? 이걸 왜 까신 거예요? 이 건물에만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이 건물에만 유일하게 공용 부위 석재를 깔고 화장실 가는 길에만 화이트 마블 에폭시를 깔아봤는데요.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요소요소에 재밌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화이트 마블 에폭시를 깔아보니까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너하고 너는 달라. 선을 좀 그어준 거죠. 근데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마블 에폭시는 약간 갈색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골드색, 브라운 느낌이 났죠. 근데 여긴 또 이렇게 네이비가 들어가니까 좀 더 차가운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큰 면적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확 다르다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건물
건물 컨셉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동네 일대에서 가장 큰 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웅장하게 성을 만들고 싶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오, 여긴 또 바닥이 완전 다르다. 차갑고 엣지 있는 느낌? 그렇죠. 좀 더 모던하고 뭐라 그러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약간 좀 갤러리 묻어나죠. 느낌. 맞아요. 되게 좀 뭔가 작품 같아요. 이 마블 에폭시가 화이트 톤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약간 작품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요것도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하는 업체 선정하면은 이렇게 무늬가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접할 수 없는 이 건물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특권 이런 걸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중후한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동문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층고 자체가 일단 높다 보니까 문도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층고가 거의 한 3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거기는 전구등이었잖아요. 여긴 백열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정구색인데 백색에 가까운 정구색입니다. 좀 더 차가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남자 대표님이 들어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좀 엄한 호랑이 선생님. 네. 여기도 아직 지금 잔손보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아직 조금 이렇게 잔짐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해를 이제 해주십시오. 사용 승인 전인 건물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평수가 한 10평 정도 돼 보이는데 맞아요. 여기 1층 면적이 22평. 에어컨 2대를 설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층고가 높아요. 높은 곳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뿐만이 아니고 높이도 있잖아요. 하나로 하면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2대를 놓게 됐습니다. 부족할 바에는 넘치는 게 낫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부족하면 항상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또 바닥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고응석 버너입니다. 다른 거 쓰셨네요? 왜냐면 이 하얀 마블 에폭시하고 만약에 여기 마천석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생각하니까 이 고응석 버너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또한 이 고응석 버너입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비교가 확 되네요. 그쵸. 그래서 재료도 계속 보고 접목해보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꼭 고응석이 좋다, 마천석이 좋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물 같이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느낌으로 지을지를 먼저 컨셉이 있어야 재료도 또 그에 맞춰 좀 디테일하게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짓는다고 하기보다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컨텐츠를 채워야 된다. 이 땅에 이런 거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어떤 사람이 이걸 사줄까? 컨텐츠가 어떤 걸로 채워질까? 그걸 먼저 정하고서 그 다음에 재료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 모양을 고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건물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엘리베이터잖아요. 여기 아까 딱 비교하실 수 있게 여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대 엘리베이터랑 다르게 오티스 노바 브라운입니다. 요건 약간 매트하고 좀 브라운 톤이 진해서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 진짜 확실히 비교되는 게 그 전 영상에 나온 건물은 되게 뭔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되게 엣지 있는 느낌. 맞아요. 엣지 있어요.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이에요. 아까 그 건물도 사실 신축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재료뿐만이 아니고 층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 여기서 보면 이 뷰가 되게 뭔가 하나의 그림 같아요. 그렇죠.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여기다 이렇게 창문을 뚫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복도층에 창문을 내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그림처럼 보일 수 있게 건축사님하고 해서 설계를 하죠. 크게 날수록 돈 많이 들죠. 아무래도 더 돈이 듭니다.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니까. 만약 막혀 있었다고 하면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뻥! 저 큰 빌딩들이 보이면서 뭔가 가슴이 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옥상에 나오면 진짜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여기 진짜. 짜잔. 확실히 빵 뚫려서 좋다. 올라오면 딱 가슴이 뻥 뚫린다.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들, 역삼동의 이런 건물들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건물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난간을 유리로 할까 뭐로 할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 질 때는 철제 난간을 써요. 철제 난간을 쓰는 이유가 저렴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싸도 유리 난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방성. 여기가 지금 창살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유리랑 퀄리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싸더라도 유리 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했다가 띄고 다시 유리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냥 유리로 하세요. 철제랑 유리랑 금액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나요? 많이 나요. 거의 2배 나죠. 2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리 난간을 했다고 임차료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용자의 입장. 이게 지금 유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금 이게 뻥 뚫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뭔가 감옥 속에 있는 느낌? 유리로 돼 있으니까 이제 뻥 뚫려 있고 너무 좋죠. 지금 여기가 어찌되건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없애고 그냥 유리로 하면 뭔가 또 개방감은 있을 텐데 여기를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저기 보이는 것도 저게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마다 저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저기까지만이에요. 저거를 함으로써 인해 건물이 훨씬 반듯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전망은 다른 면에서 다 봐도 돼요. 근데 저거는 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금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거 세운 하나 값이 여기 유리 다 돌린 값이랑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벽돌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냥 벽돌만 해서는 바람 불거나 이런 위험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 보강을 또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이래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고. 근데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무조건이죠. 저거는 하고 싶어도 웬만한 분들 못해요. 왜냐면 저거를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건축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거 왜 하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설득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 회사 사옥을 하면 간판 붙여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너무 무조건입니다. 중요하죠. 저는 이 하나만 붙이지 않아요. 여러 개 붙여요, 저는. 저런 색깔도 유행했잖아요 한때. 저 앞에 빨간 벽돌. 유행했죠. 대표님은 저런 거는 왜 안 쓰세요? 저런 거는 솔직히 주거형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이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은 모던하고 아까 말씀하신 엣지 있고 그런 고급스러움을 이제 추구를 한다면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수동 가면은 저 색깔 건물들이 많아요. 붉은색 건물들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특성상 거긴 또 그게 어울리는 거고 강남에는 붉은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이제? 네. 자.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전편에서 보셨던 대수성 건물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층고입니다. 층고. 네. 거기는 한 개 층만 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적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쭉쭉 그냥 큽니다. 거기도 낮은 층고는 아닌데 거기도 요즘 높아요. 신축이 이렇게 높으니까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 생각하기에 딱 몇 미터 정도 이상 넘어가면 3m. 3m만 넘어가면 됩니다. 더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고 계단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승강기도 더 올라와야 되고 가장 문제는 사실 계단수죠. 무작정 높으면은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할 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층고가 높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는 이제 높이 제한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층고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성화스타님이 생각하기에 베스트 난 딱 이 정도를 제일 좋아한다. 3.2에서 5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창을 많이 씁니다. 보이는 곳마다 창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근데 여긴 되게 독특한 건 기둥하면 뭔가 아까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여기 또 동그라네요. 네, 원래 이 동그란 기둥을 넣는 게 네모 기둥보다 더 비쌉니다. 건축물도 보면은 네모난 게 일반적인 공사인데 둥그렇게 이제 라운드를 놓게 되면은 공사비가 더 비싸져요. 시공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둥근 기둥이. 근데 왜 둥근 거 하셨어요? 둥근 기둥이 예뻐요. 예뻐서.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예쁩니다. 근데 대표님 건물에 무조건 이렇게 기둥이 안에 꼭 실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둥이 받쳐져야 되죠. 근데 대표님 사옥에는 기둥이 없는데요? 다 그게 가려놓은 가려진 거예요. 거죠. 그런 기둥들을 활용해서 룸을 만들고요. 칸막이들을 만들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 보인다 하고 최대한 없게는 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벽하고 천장, 바닥, 조명, 화장실까지 그 정도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벽하고 천정이 고민되신다고 하면은 노출, 면보수 하는 거를 활용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하면서 실패가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고급스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놓거나 매매할 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라인 조명 가장 기본입니다. 고급스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은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블을 하시든 일반 에폭시를 하시든 뭐 피타일을 하시든 선택사항이 많으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마블 에폭시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니까 좋더라, 비싸지만 좋더라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트 마블 에폭시를 썼는데 화이트 마블 에폭시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햇빛 양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또 거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물에 맞춰서 색깔이 좀 골드빛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이 그냥 바닥으로 안 보이고 뭔가 좀 작품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돈을 냈는데 대우받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편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실버 캡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바닥으로 전선들 꼽을 수 있게 이게 또 해놨고요. 또 층별로 탕비 공간이 있는데요. 건물 색감과 어우러지게 상판도 선택을 한 겁니다. 약간 1층과 동일하게 화장실 복도는 에폭시로 똑같이 공간 분리를 해놨고 여기도 대지가 80평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화장실로 구성을 했고 남녀 분리를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안에는 변기가 있고 여기 이제 세면대. 근데 여기 왜 비대 안 하신 거예요? 아 여기 달아요. 보통 일체형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변기를 하고 나중에 비데를 얹혀 놓는 것도 비용적으로는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장점이 지금 그 뒤로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보면은 공용 공간에 중정이 있어요. 중정. 창과 창이 지금 만나 있어요. 대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연면적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정 공간을 놨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연면적이 잡히지 않는 공간인데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는 오히려 더 추가가 되는데 면적에는 없어.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땐 커 보여. 이런 헛벽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확실히 복도에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네. 전혀. 복도만 해도 벌써 지금 3개의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싼 공사 한 겁니다. 확실히 돈값 하네요. 그럼요. 돈값 합니다. 공용부위 또 내려왔을 때 또 이렇게
창이 크니까 앞에 공간이 또 중정처럼 한 번 더 있으니까 이 시각적으로 답답한 게 아니라 좀 뚫려 있는 느낌? 그리고 지금 오묘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랑 바닥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얘만 딱 검은색이고 저는 한 공간에 3가지 색깔 이상을 절대 안 써요. 3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층고가 높으니까 전 영상보다는 같은 평수인데도 더 커 보이는 느낌? 지금 여기는 창을 이렇게 빼놨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창을 길게 밑에까지 빼놓으시는 것도 있는데 이건 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통창을 할 수 있었는데 통창이 이 뒤로도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때문에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나가는 이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중정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가 돼서 지금 어두워서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 건데 이 빈 공간이 지하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통창까지 놓으면은 너무 밝아요.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어디를 뚫을지도 먼저 보고 엄청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 마블 에폭시가 면적이 지금 바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빛을 봅니다. 더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이게 작품 막 칠해놓은 그런 기분? 그럼 혹시 마블 에폭시가 평수가 너무 작은 데다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나요?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좀 뻥 뚫린 곳에 좀 큰 공간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죠. 여기는 확실히 넓다 보니까 이렇게 파헤쳐진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심플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이제 테라스도 이제 뽑아놨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책상들이 많이 놓여지고 업무할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도 있으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나오면은 좋죠. 전화 받으러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흡연도 하고 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4층하고 5층에만 있거든요. 4층에 있는 친구들은 뒤로 나가서 그냥 흡연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3층에 있는 친구들은 1층으로 내려가야 되고 2층에 상담실 오신 분들도 1층으로 내려가야 되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난간 여기로 끝나도 되잖아요. 앞에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놨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건축사님이 약간 데코복걸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통창으로 쭉 이런 건축물이 있는 반면에 약간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조금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아, 약간 입체감을 줬구나. 네네. 입체감 있는 게 훨씬 더 이 이면일수록 조금 더 웅장하고 단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트렌드다가 10년, 20년 지나면 또 이제 이게 옛날 게 되고 또 새로운 또 트렌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많이 영감 얻는 데가 사실은 놀러 가서 호텔 갔을 때 호텔은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사용해 놓잖아요. 거기에서 로비 공간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저는 화장실 봐요. 화장실 가면 좋은 재료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우리 건물 뭐 벽에다가 써볼까 바닥에다 써볼까 커튼 쓴 거를 막 우리 건물에다 써볼까 별의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것들은 막 진짜 뭐 이렇게 타일 까는 것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기획했던 게 지금 현재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이제 좋죠. 저도 진짜 많이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야. 짜잔. 층고 진짜 너무 높죠. 저는 여기 딱 들은 생각이 와 여기 진짜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면적이 넓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여긴 몇 평이에요? 대략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썬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썬큰 공간이 넓어요. 이렇게 썬큰으로 나오면 저 위에 이제 조경들을 보면서 진짜 여기도 지하 같지 않은 느낌 1층 느낌이 나잖아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궁금한 게 건물 되게 외관에 라인 조명 넣어서 예쁘게 띠를 잘 두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면 이런 데도 좀 띠를 들어서 좀 이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안 두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외관에 할 때도 포인트는 한 3줄 정도만 맥스 써봐야 3개에서 4개거든요. 그거 이상은 두르지 않아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반감삽니다. 너무 과하면 액세서리를 여러 개 찬 느낌? 액세서리 여러 개 차긴 했는데 많이 차셨는데요? 이 지하의 또 장점은 여기도 이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은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예술적인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나중에 작게나마 이렇게 식물 같은 걸 키워서 해도 너무 되나요? 좋죠. 예. 취향에 따라서 여기는 뭐 식물을 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데크를 깔아서 뭐 그냥 의자를 놓던 대화하는 공간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청소해야죠.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청소하기 또 난감하잖아요. 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장마 엄청 심하게 왔는데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수선 리모델링 현장과 그리고 신축한 현장을 이제 둘러봤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요. 사옥용 건물을 기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재료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은 큰 변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해놓고 매매해본 결과 괜찮았던 이제 소재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시고 저 정도 신축하려면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연면적 231평을 기준으로 저희가 도급 계약은
22억 4천만 원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파다가 조금 암이 나와서 좀 추가 비용이 있었어가지고 한 23억 4천 정도 이제 도급 계약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해당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900에 매각을 이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샀을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신축을 했잖아요. 요즘 이 주변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지금 평당 1억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요? 네, 평당 1억에 나와 있어요. 1억에 이 땅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면 원가만 거의 한 1억 7, 8천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공사 비용 자체가 많이 맞아요. 올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새롭게 이 건물에서 수익을 보고 재매각을 한다고선 치면은 최소 못해도 1억 8천에서 많으면 1억 9천 나오겠죠? 요 정도는 이제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는 시세보다 지금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경기도 어렵고 진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안 좋잖아요. 디벨롭을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정보가 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 하나를 골랐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을 다 본인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른 건물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버전들의 건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건물들이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